개인 투자자의 돈 버는 주식 플레이, 지극히 개인적인 주식 방송. 안녕하세요. 개인 플레이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시장이 어제만 같아라 이런 기대감으로 문을 열었는데 그 기대가 하루 만에 물거품으로 사라졌습니다. 오늘 시장은 경기 침체라는 키워드가 다시 강조되면서 잔뜩 겁을 먹었는데요. 여기서 오늘은 또 환율 이야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10원대까지 치솟았는데 그나마 1,306원대로 내려왔다는 걸 좀 다행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걸지 이렇게 좀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올 수 없는 강달러의 추세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코스피에서는 6천억 원이 넘는 기관의 물량과 또 3천억 원 넘는 외국인의 물량 덜어내기가 지속이 되면서 시초가 대비 낙폭을 계속 키웠고요. 또 그 많은 매도 물량을 개인이 홀로 받아내면서 2,290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코스닥은 그래도 상승부를 가져가나 이랬는데 오후 2시 구간에서 좀 하락 전환을 하더니 744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참 마구잡이로 흔들리는 시장인데 어떤 재료에 좀 기대를 걸어볼 수 있을지 새로운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장 키워드로 힌트 먼저 얻어보겠습니다. 국제유가, LG에너지솔루션, 미국 장단기 금리, 반도체, 성장주 이렇게 오늘은 5가지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장단기 국채금리가 장중에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경기 침체 전조다, 큰일 났다 이런 의견들이 속출한 반면에 또 다른 쪽에서는 금리에 대한 부분이 또 오히려 완화될 거라는 시각도 우세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기술주가 상승하는 흐름이 포착됐는데 우리 시장에서도 플랫폼, 게임, 또 엔터 같은 성장주의 강세가 돋보였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 상황도 한번 함께 짚어보면서 그 흐름에 맞는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장단기 금리 역전으로 국제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원유 가격이 제발 100달러 아래로만 내려와라 이렇게 좀 바랐던 그 희망이 이루어졌는데 시장은 화답하지 않았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의 골이 더 깊어지면서 국제 유가가 하락했는데 이 영향으로 함께 하락한 섹터들, 전망과 섹터별 대응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 보시면 오늘의 히든트랙 종목 키워드도 함께 있습니다. 저희가 시장 이야기 알차게 풀어드릴 거고 히든트랙 종목까지 드릴 거니까 함께 종목도 꼭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종목 오늘 기준 수익률 확인하고 가시죠. 자, 먼저 중장기로 공략해드리는 히든트랙 상위 10개입니다. 한국항공우주가 55.75%, OCI 39.6%, 대덕전자 24.48%고요. 또 일진전기가 22% 넘게 챙겨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란톡에서 단기로 공략해드린 종목입니다. 현대에버다임 14.6%고요. 신화인터텍 22.2%, KH건설 역시나 20% 넘게 챙겨갑니다. 노을은 종가로 공략해드렸던 7월 5일에 공략해드린 종목인데 6.7% 가져가고요. 오늘 공략해드린 넥스트칩 오전 한 9시 38분경 드렸던 종목입니다. 힘든 장에서도 이렇게 7.7%의 탄력 챙겨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이런 탄력적인 종목, 당일에 공략해드려도 7% 넘는 수익 챙겨가실 수 있는 종목들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매수 타점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2가지 방법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이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 자료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려감이 참 가득한 시장인데 저희가 또 한 줄기 광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장 이겨낼 꿀팁들 가득 준비했으니까 개인 플레이 재생 버튼 함께 눌러보시죠.
본격적으로 시작된 개인 플레이 오늘도 김재룡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얼굴을 보니까 그래도 좀 안심이 되네요. 뭔가 네. 또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네. 기분이 드는데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네,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킴라이즈 투자그룹의 대표 전문가 김재룡입니다. 자, 어제의 상승분을 오늘 또 다 반납을 했습니다. 네. 과연 오늘 상승했던 섹터들은 어떤 섹터들이 있었고 하락을 했다면 하락한 그 섹터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주 좋은 종목, 성장 모멘텀과 재무와 차트까지 이 3박자가 좋은 종목 준비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종목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김재룡 전문가님과 이렇게 개인 플레이 실시간으로 하실 방법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이 QR코드 저희가 방송 내내 띄워 드릴 거니까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참여 코드 7777 숫자로 7 4개 입력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또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 흐름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네. 이 코스피가 진짜 2250선까지 내려가야 정신을 차리려나 봐요. 늘 그 말씀을 좀 전망을 해주셨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진단 좀 해주시죠. 뭐 2000포인트와 2250포인트 정도까지는 이제 내려가도 전혀 이상하진 않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어제 미증시가 좀 혼조세를 좀 마감했어요. 네. 기술주진 낙상 상승을 하고 다우존스나 다른 종목들은 뭐 보합권을 머무르는데 지금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오늘 코스닥이 좀 상승을 보이다가 네. 그렇죠. 오후장에 좀 다시 밀렸죠. 전환을 했죠. 네. 맞습니다. 양시장 하락 마감했는데 그 환율이 문제죠.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환율이 뭐 장중한테 1,311원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죠. 이게 2009년 7월 13일 이후에 최고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락폭을 좀 키우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국내 증시만 내려간 게 아닙니다. 뭐 대만 과건, 니케이, 뭐 홍콩, 항생 그리고 뭐 상하이, 심천 다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아시아 증시 다 하락을 했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좀 오늘 또 하락을 했다고 해서 이게 저점이다라고 해서 현금 비중을 많이 늘려야 된다. 이런 뉴스를 좀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전문가들은 지금 저점이기 때문에 지금 사야 한다 이런 뭐 의견들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현금을 좀 확보되어 있는 상태가 아주 좋은 투자 전략 중에 하나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방송에서 추천드리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매수 타점 있죠. 매수 타점과 제가 안내해드리는 지수장 지지층과 이렇게 만났을 때 그때 진입하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 중에 하나니까요. 네. 노란톡 들어오셔서 지수의 지지층이 어디입니까? 코스닥의 지지층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내 종목이 갖고 있는 종목들의 지지층이 어딜까요? 물어봐 주신다면 저희가 종목 진단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 흐름 좀 계속 체크를 하면서 전략도 세워가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장 이슈 한번 살펴보면서 전략을 하나하나 한번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마감 시황을 살펴주실 때 네네. 내일도 상승장이면 참 좋겠다. 근데 네네. 그러려면 또 오늘 미국장 오늘 밤에 잘 봐야겠죠. 네네, 이렇게 말씀을 맞습니다. 하셨었는데 네, 그 미국장에서 장단기 국채 금리가 또 역전이 됐어요. 네네. 그래서 시장에 끼친 영향이 좀 큰데 그 부분부터 한번 분석을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이 장단기 금리 역전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렸죠. 올해 들어 지금 세 번째입니다. 3월과 6월 그리고 7월 이렇게 세 번째인데 이게 왜 시장에서 두려워하고 네. 두려움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할 것이라 예상을 하냐면 미국을 예를 들어서 미국은 13번의 경기 침체 중에 10번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었다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장중한 때 지금 역전이 되는데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라고 좀 궁금하실 수 있겠는데 네. 2년을 빌린 돈, 예를 들어 2년을 빌린 돈 이자와 내가 10년을 동안에 상환하겠다 빌린 돈은 이자는 어디가 더 비싸야 될까요? 10년이 그렇죠. 더 비싸야 되겠죠? 당연히 10년이 네. 비싸야겠죠. 그 이 중에 하나는 첫 번째가 화폐 가치의 하락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10년 동안 내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어떠한 변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특정한 상황에 놓일 수가 있기 때문에 변제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장기 금리가 더 높아야 되고 단기 금리가 더 싸야지 정상적이라는 거죠. 네.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이 장단 금리가 역전됐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 침체가 미래의 불투명성이 더욱 확고해지고 있다라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번의 역전이 아니라 이 단기와 장기 금리 역전은 이 지속이 해야 되지만 이 3월과 6월, 7월에도 단기간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시장을 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 네. 또 이렇게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상황도 분석을 해주셨는데, 또 경기 침체 우려가 굉장히 크긴 했는데도 그 와중에 우리는 경기 영향을 타지 않는다 이러면서 그래도 좀 강세를 보여준 섹터들이 있어요. 우리 시장에서. 네네. 그나마 잘 가준 쪽이 뭐 플랫폼, 게임, 엔터처럼 이런 성장주 쪽이었는데 네네, 맞습니다. 이 섹터들이 사실은 금리 인상기에는 꽁꽁 묶여 있는 게 뭐 대반이잖아요. 네네. 근데 플랫폼주를 먼저 본다면 사실 지금도 금리 인상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큰 흐름으로 봤을 때 다시 좀 진입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이제는 어느 정도 잡힌 건 아니지만 원자재가격 하락, 국제 유가가 하락을 많이 했죠. 국제 유가 하락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보다 경기 침체가 더 대두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성장주들한테 악영향인데 네. 지금 이제 물가는 어느 정도 잡히고 경기가 침체될 걸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주들이 금리가 당연히 이 단기 금리와 이 기준 금리가 연동성이 매우 좋습니다. 장기는 미래에 대한 먼 그거지만 단기와 중기는 유동성 있게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성장주들한테는 좀 뭐 그나마 상승의 기회가 있다. 모멘텀이 발생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제도 마찬가지로 나스닥에서 기술주 위주로 상승을 네, 했고 맞아요. 국내에도 어떤가요? 플랫폼과 게임, 엔터, 특히 엔터들은 되게 강했습니다. 그죠? JYP를 비롯해서 뭐 YG 이런 업체들도 강하게 치고 나갔는데 이 성장주에 대해 상승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이 성장주 위주 계속 이런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성장주들은 그래도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플랫폼은 또 그 규제 완화가 된다 이런 소식이 네네. 있으면서 좀 기대감이 부풀긴 한데 아직 확실하게 진행된 게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뭔가 뭐 대표적으로 네이버와 카카오를 두고 본다면 신뢰를 아직 좀 회복하기에는 멀었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그래도 지켜볼 그렇죠. 만할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다른 겁니다. 내가 어. 단기적으로 짧게 본다고 한다면 당연히 네이버 카카오는 들어가면 안 되겠죠. 네. 그렇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길게 봤을 때 해당 회사가 앞으로의 컨센서스도 실적을 보더라도 실적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동안 고밸류 돼 있던 성장주들이 지금 주가가 많이 밀리면서 깊은 조정을 보이면서 밸류 자체가 적정 밸류를 혹은 저평가 밸류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만큼 회사 가치가 고평가에서 현재 적정 주가로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눌림과 상승을 반복을 하겠지만 네. 장기적으로 길게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네이버나 카카오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또 관점과 포지션의 차이가 좀 있을 텐데 성장주 또 그 중에서도 대표로 플랫폼주 중에서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 중장기적인 포지션으로 가져갔을 때 계속해서 지켜볼 만하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엔터 쪽 오늘은 또 JYP와 YG 쪽 괜찮았는데 이 부분 계속해서 재차 상승 가능한지 또 전략 함께 챙겨 가시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성장주에 관련한 전략 함께 세우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남겨주셔도 저희가 순차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국제유가 쪽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또 이쪽이 또 초점이 더 맞춰지면서 국제유가가 100달러 선까지 좀 내려왔는데 국제유가 좀 지금 자리에서는 네. 또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흐름을? 네. 국제유가 당연히 우리 뭐 전쟁 리스크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금리 역전차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국제유가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 한번 그 2022년도 7월물이었나요? 지금 8월물 크루드 오일이 시카고 상업소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7월물 갖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130달러까지는 넘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네. 이 100달러 안에 박스권을 형성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 80선과 100달러 선에서 이 횡보를 좀 그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어제 그 금리
가 역전되면서 네. 국제유가가 좀 많이 내려와서 어제 시카고 상한거래에서의 8월물 크루드오일 8월물이 99.50달러로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하고 지금 약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현재 국제유가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데 이 러시아와 전쟁 관련 리스크도 계속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또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 순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여러 부분의 이슈들을 종합해 보면 국제유가가 크게 빠지거나 크게 올라가진 않을 것 같고요. 오. 이 100달러와 80도 선에서의 횡보 구간을 갖지 않을까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슈를 체크를 하면서 미장도 체크하고 국제 유가도 체크하고 뭐 천연가스도 체크하면서 여러분들이 종목과 어떠한 연관성에 대해서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부분은 혼자 하기 좀 힘드시니까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모든 부분에서 저희가 다 여러분의 길라잡이가 돼줄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그런 부분도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80에서 100달러 선의 이 박스권 횡보 구간에 대해서 좀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오늘 좀 이렇게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같이 하락한 섹터들을 한번 좀 차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유주 쪽, 당연히 뭐 부진할 수밖에 없었는데, 국제유가가 이렇게 박스 구간에서 횡보한다라고 봤을 때, 뭐 하락세가 이어지더라도, 사실 정제 마진이 뭐 역대급일 거다 이런 네네, 이야기가 맞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이 어떻게 전략을 좀 챙겨가면 좋을지 어떻게 보실까요? 당연히 이제 미래의 기대치가 반영되는 게 주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미래의 기대치가 반영된 주가인데 그 이후로 주가가 정유주가 많이 올라갔다가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만약에 나는 정유주를 잡고 있는데 매수하고 있고 홀딩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현재 수익 구간이야 라신 분은 일단 뭐 정리해 두시는 것도 좋아요. 정리해주고 네. 다른 섹터로 갈아타는 거 좋고 아니면 나는 현재는 마이너스 구간이야 아직 손실 구간이야 라신 분들은 홀딩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왜 그러면 앞서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이 정제 마진 역대 최대라고 지금 말씀드렸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은 즉슨 뭐냐면 실적의 사상 최고치가 나올 수 있는 기업들도 존재한다는 거겠죠. 아직도 실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 실적 부분에 내가 마이너스 손실주의인데 실적 부분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을 한다면 한 곳에서 뭐 맨 꼭대기에서 팔려고 하지 마시고 분할 매도 진행하시면서 이렇게 분할 매도하면서 이렇게 수익금을 확보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가장 좋다. 그러니까 손실 구간이신 분은 현재로서 홀딩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수익 구간이신 분은 정리해두고 다른 섹터도 눈여겨보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정유주 관련해서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수익 구간에 있으신 이 보유자분들은 계속해서 차익 실현을 해보는 전략 쪽으로도 말씀을 해주셨고 손실 중인 분들은 실적 모멘텀 잡아갈 수 있도록 또 홀딩하는 전략, 또 매도하는 전략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그 매도 타점 역시나도 잡아가시는 전략 세우시려면 좀 쉽지 않으실 텐데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흐름 같이 챙겨드리면서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 든든하게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5글자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유가 관련해서 하락한 섹터 한번 볼게요. 역시나 뭐 이 부분도 신재생 부분을 네. 좀 보려고 하는데 네. 사실 이 친구는 저희가 이슈로 늘 말씀을 드릴 때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봐야 되는 관심권에 그렇죠. 둬야 되는 섹터다 이렇게 늘 강조를 해주셨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같은 이런 조정장이 오히려 매수 기회였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매수도 괜찮죠. 왜냐하면 앞으로 남은 정책 이슈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국내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신재생에서는 네, 글로벌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 이슈와 플러스에서 앞으로의 실적까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되고요. 이 신재생 에너지라는 것이 단순히 뭐 하루 만에 몇 달 만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시간도 좀 오래 걸리는 그런 산업군이기 때문에 정책 이슈 그리고 바로 실적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래도 종목을 좀 홀딩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만약에 주가가 지금 많이 밀린 종목들이 있다면 그 종목들의 중요한 건 뭘까요? 매수 타점이죠.
내가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신뢰도 있는 매수 타점을 잘 모르겠다는 부분도 저희한테 물어봐 주시면 저희가 예를 들어 뭐 두산 PLC 같은 것도 신재생에는 수소 쪽에 대장주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정도도 마찬가지로 좋은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수 타점이 어떻게 될까요? 분할은 어떻게 할까요? 비중은 어떻게 할까요?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치밀한 전략과 전술도 다 세워드리니까 저희 함께 하시면서 이런 힘든 장에서 어려움을 좀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 신재생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계속 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홀딩을 해보는 전략 세우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관련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이나 또 관심 계속 두고 계신 분들 노란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종목도 선별해 드릴 거고 매수 타점까지 잡아가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재생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 왜냐하면 저희 그 히든트랙 종목으로 중장기로 공략해드렸던 네네. 종목 중에 OCI가 또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늘 든든하게 챙겨갈 수 있다 하고 이제 1월 19일에 안내를 드렸고 39% 사실 이거보다 더 높은 수익 챙겨갔다가 네네, 이제 또 그렇죠. 이 오늘 기준 수익이기 때문에 지수의 영향을 좀 받고 하면서 39.6% 담아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 좀 한번 리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챙겨가도 괜찮을지 어떻게 보실까요? 뭐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태양광 쪽에 지금 말씀드린 폴리실리콘 전문적으로 만든 OCI가 있고요. 네. 저 베어린 쪽 만든 CS윈도 저희 종목이었고요. 네, 맞습니다. 수소 쪽에는 뭐 두산 피어슬도 저희 종목이었고요. 아직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에 저희가 좋은 종목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에서 나간 종목도 있고 저희가 따로 해서 정밀한 분석으로 해서 치밀한 분석과 전략으로 갖고 있는 종목들도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 좀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네. 우리 OCI 아까 지금 물어보셨는데 OCI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그럼? 네, OCI가 자, 또 OCI 한번 재무도 보도록 괜찮고 하겠습니다. 한- 네네. 네. OCI 같은 경우에 일단 저희가 오늘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주가 하락이 뭔가요? 종가 기준이 8.73% 하락을 했는데 네. 기업이 갖고 있는 그 컨센서스 미래 매출, 올해의 매출액과 내년의 매출액, 그 후년의 매출액을 좀 봐야겠죠. 시장에서 예상하는 매출액은요 보다시피요 4조 6천억 원, 그리고 2024년도에 4조 9천억 원, 24년도에도 5조가 넘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2021년도에 3조 2천억인데 올해 22년도에 42%가 매출이 폭등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네. 그렇다면 지금 갖고 있는 지금 회사 자체가 밸류 자체가 갖고 있는 거를 주가에 반영이 현재 안 돼 있다라고 됐다.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보다시피요 주가가 어떤가요? 여기 고가 52주 신고가죠. 16만 9천을 찍고서 주가가요 많이 내려오고서 올라갔다 다시 주가 내려오고 있는데 네. 지금 이 16만 9천은 2021년도 찍은 라인입니다. 하지만 2020년도의 실적은 매출이 전년 대비 42%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폴리실리콘, 이 비대전을 전기 에너지로 만들어주는 그런 물질이거든요. 앞으로 태양광에 대한 이 폴리실리콘은 앞으로도 지속 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 회사 지금 주가는 밸류적으로 너무 약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주가가 이렇게 내려올 때마다 밑에 242평선, 482평선도 현재 정배열로 딱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반등이 있을 것 같고 오늘 하락했다고 해서 이 종목 이제 안 봐야지라고 하지 마시고요. 주가 내려온다면 수급들도 동반한 라인들 상승형 좋은 파동도 형성되고 있으니까 분명히 추가적으로 들어갈 라인이 존재합니다. 그 라인도 저희가 한번 잡아드릴 거니까 실적만한 모멘텀은 없습니다. 그렇죠. 실적만한 모멘텀, 실적만한 테마는 없으니까요. 이런 종목들 잡아가신다면 높은 수익률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또 신재생 중에서도 태양광 관련된 OCI 관해서도 리뷰를 해주셨는데 워낙 또 관심을 둬야 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전략 챙겨 가시려면 또 신규 진입까지도 원하신다면 매수 타점 충분히 챙겨 가실 수 있습니다. 재차 상승 가능한 종목이니까 들어오셔서 전략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숫자로 4개만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내림세였던 이 코스피 시장이었는데 그나마 좀 개별 이슈로 LG 에너지 솔루션 일본에서 1조 원대 계약을 좀 그렇죠. 수주하면서 네. 강세를 보여줬는데
이차 전지 전체에 뭐 후풍이 불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어떻게든 호재는 분명하잖아요. 네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 이슈를 좀 트리거로 이차 전지주 다시 좀 봐도 괜찮을까? 왜냐면 좀 계속해서 하락세에 머물러 있었어서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웬컨의 2차전지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는 계속해서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그렇죠. 하거든요. 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주식 투자하는 목적 중에 하나, 그 회사의 이름이 이뻐서 그 회사에 투자합니까? 그건 아니겠죠. 아니죠. 네. 그 회사가 앞으로 미래에 돈을 잘 벌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투자라거나 돈을 잘 벌고 있으니까 투자하거나 그쵸, 그 그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산업은 앞으로 우리가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산업군이고 미래의 산업군인 건 확실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항상 상승만 하면 안 되겠죠.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고 현재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돈 많이 벌 기업들이 2차 전지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오늘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일본 상용차 업체와 1조 원 수주 뭐 대박 이런 뉴스를 봤는데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시작인 거고 앞으로 2023년도, 4년도, 5년도 갈수록 2차 전지 수급과 공급의 차이는 불균연해진다는 그런 그래프, 그런 뭐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2차 전지는 앞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은 앞으로의 기회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저는 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2차 전지 관련해서 또 LG 에너지 솔루션의 개별 이슈가 있었는데 이에 따른 또 관련주들 계속해서 이제는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만큼 또 2차 전지가 미래 먹거리로 뭐 완전한 자리매김을 한 섹터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계속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관련 종목들 전략 챙겨 가시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그 링크 타고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남겨주셔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저희가 매일매일 단기 공략주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특히나 오늘 공략해드렸던 넥스트칩. 정말 힘든 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7.7%의 수익 챙겨가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관련해서 또 계속해서 탄력 받을 수 있을지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넥스트칩 리뷰해 주실까요? 네, 넥스트칩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 자동차용 반도체를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요. 상장한 지 4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지금 같은 장 여러분들 포트에 짜여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하락을 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하락하는 종목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 남아있는 예수금을 가지고 단기적으로 짧게 수익을 내는 그런 투자 전략도 지금 장에도 아주 유용한 투자 전략입니다. 저희가 아침 9시 37분이었나요? 바로 넥스트칩이 좋은 수급과 함께 좋은 투자 포인트, 좋은 신뢰도 있는 타점을 주어서 분봉상 딱 잡았는데요. 바로 이 라인이죠. 저희가 딱 이 라인에서 드렸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눌림 받을 때 이 라인에서 드리고서요.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죠. 상승을 했는데 상승이 지금 7.7%입니다. 주가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는데 내일장에도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밀려서 다시 올라간다고 한다면 저희가 호가를 보고서 호가 매매로 해서도 좋은 타점이 형성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갑자기 이제 분봉상 4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4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런 큰 폭의 수급이 들어오고요. 큰 폭의 수급이 들어오고 현재 이렇게 약 반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가가 그렇게 조정을 받을 때 호가의 흐름이 좀 달라질 거예요. 갑자기 매도 물량이 확 많아지고 시장가로 종목들이 큰 매수 물량 들어온다면 좋은 호가 거리에서 저희가 타점도 줄 거니까요. 넥스 같은 경우 내일 또 한번 노려봐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자, 이렇게 주가가 오늘 지수상으로 많이 하락하고 전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하고 있을 때 우리가 스윙 중기 단기 종목들을 이렇게 길게 막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짧게 끄는 단타라고 하죠. 이 단타 전략도 이런 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투자 전략 중에 하나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신다면 9시부터 3시 반까지 저희가 좋은 종목들만 선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넥스트칩 리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오늘 공략을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시간이 한 오전 9시 38분 정도에 소개를 해드렸고 7.7%의 수익 챙겨가고 있죠. 내일도 한 번 더 눈여겨볼 만하다 이렇게 리뷰를 해주셨습니다. 또 이 넥스트칩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한 지도 얼마 안 된 종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더욱 시장의 흐름 챙겨가시면서 전략 잡아가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전문가님과 든든한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자료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내일장 흐름 함께 체크하시고 이렇게 또 수익 챙겨갈 수 있는 종목들 꼭 담아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내일장에서 또 희망을 품어볼 수 있는 네네. 플레이리스트 소개해 주시죠. 네, 한때 핫했던 곡물 관련주를 좀 오.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고려산업 같은 건 시간에서 230만 주 매수 물량이 몰려 있습니다. 몰려 있기 때문에 여기 내일 아침에 10% 이상 갭상승합니다. 오. 10% 갭상할지 15% 갭상할지 뭐 점상할지 모르겠지만 이 고려산업이 먼저 움직인다면 뒤에 따른 2등주, 3등주에서도 우리가 먹을 거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거 좋은 타점으로 단기적으로 짧게 끊을 수 있는 타임도 저희가 내일 제공해 드리니까 노란톡 들어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내일장에서 또 희망을 품어볼 수 있는 수익 탄력 챙길 수 있는 또 곡물 관련주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시간에서도 고려산업이 굉장히 좋은 시세 내고 있어서 이 종목들도 같이 챙겨가시고 그 뒤에 있는 관련 종목들까지 함께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가 생성되고요. 자료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이슈 함께 살펴보면서 전략도 세워봤고요. 지금부터는 히든 트랙 종목을 소개해 드릴 건데 앞서서 저희가 곡물 관련주 또 고려산업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리스트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당장 내일장에서 탄력을 챙기실 수 있는 단기 대응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히든 트랙 종목은 중장기에 포커스를 두고 또 그만큼 성장 재무 차트가 완벽하게 갖춰졌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숨은 진주 같은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 또 단단하게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더 집중해 주시고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개인 투자자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지극히 개인적인 개인 플레이. 지금부터 히든 트랙 종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네. 자, 이제 또 든든하게 한번 종목 채워주실까요? 네, 오늘도 뭐 아주 좀 성장 모멘텀 좋고 재무 좋고 차트 좋은 종목 한 종목 갖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 블라인더 종목은요 레이저 응용 장비 제조업체입니다. 자, 머릿속에 레이저 그려지시죠? 레이저 얼굴 시술할 때 레이저 쏘죠. 예, 그런 레이저이다 보다는 네. TV에서 뭐 이렇게 불빛 같은 걸로 이렇게 레이저 나오죠. 네네네. 예, 그 레이저 그거 맞습니다. 또 여성분이라 시술로 생각하시면 네, 저는 딱 시술이 떠올랐는데. 네, 산업용 레이저 이렇게 해서 뭐 불빛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네, 산업용 레이저. 네, 네, 그렇게 네. 생각하십니다. 알겠습니다. 레이저 응용 장비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자, 이게 어디에 쓰이냐고 한다면 이 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쓰는 제조 공정에 쓰이는 레이저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레이저는 초미세 공정까지 진행할 수 있어서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핵심적인 생산 제조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성장에 따라서 해당 업체가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해당 회사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앞으로는 뭐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해당 업체가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현재는 자동차와 스마트폰, 2차 전지까지 사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수요관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한정돼 있다고 한다면 이젠 자동차, 스마트폰, 뭐 2차 전지
다른 산업군에도 이 레이저 응용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건 뭘까요? 뭐 매출, 영업이익, 그렇죠. 실적 같이 그 동반을 실적이 하겠죠?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레이저 장비가요 또 널리 쓰여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환경 오염 해소입니다. 이 반도체를 만들면서 뉴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반도체 만들면서 뭐 환경 오염이 많이 발생한다. 뭐 반도체 공장 만들면서 어떠한 환경 오염이 된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에서는 이 화학약품을 많이 써요. 네. 식각 같은 거를 하려면 당연히 화학약품을 쓸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이 레이저 응용 장비로 한다면 일정 부분 환경 오염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이런 기술, 이 환경 오염까지 해소할 수 있는 레이저 응용 장비를 만든 게 오늘 갖고 온 회사인데 이 해당 회사 점유율, 앵커님, 점유율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일단 국내 1위는 당연한 거 아닐까요? 네, 그렇죠. 네, 세계에서 또 엄청난 점유율을 차지하나 봐요. 뭐 통계산업 1위다 뭐 이런 건 나온 자료는 없지만 네. 점유율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자, 국내 점유율은요 95 특정 장비에서요 국내 점유율은 95%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에서도 60%나 점유율을 하고 있다는 거죠. 거의 독과점적인 추이죠. 그러네요. 독점이라고 해도 무방하겠죠. 해외에서의 점유율은요 점차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이죠. 예. 거의 독과점적 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지금도 실적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실적이 더 기대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오늘 갖고 온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점유율 속에서 매우 좋은 투자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투자 확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면 국내에서도 반도체 투자를 뭐 엄청난 투자하겠다 삼성과 SK 나오고 있지만 해외에서도 폭발적인 투자를 한다고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말했죠. 국내 점유율이 95%, 해외 점유율 60% 점차 늘어난 추세. 그렇다면 해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투자가 확대될수록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게 오늘 갖고 온 회사라는 겁니다. 지금의 실적도 폭발적으로 우상향 성장하고 있지만 미래의 실적이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기업 중에 하나가 오늘 갖고 온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있습니다. 매우 좋은 포인트.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그동안 부진했던 PCB 제품의 증가입니다. 자, 그동안 좀 부족했어요. 인쇄로 기판인데 PCB가 이게 좀 부족했는데 무려 129%나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성장을 했다는 거겠죠. 자, 반도체에서 디스플레이에서도 이미 성장성과 안정성을 확보된 상태에서 PCB까지 도와주고 있으니 해당 회사는 뭐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또 있습니다. 또요? 또 있어요. 네. 계속 성장이 나오죠. 모멘텀이. 네. 바로 경쟁 회사의 특허 만료.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를 복제약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어떤 약을 개발했다고 치자고요. 만약 키를 크는 약을 제가 개발했다고 치는데 제가 이제 특허를 딱 내놨는데 이 특허가 종료됐어요. 그럼 저뿐만이 아니라 앵커님도 만들 수 있고 우리 PD님도 만들 수 있고 다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기존에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플러스해서 또 매출이 생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회사가 갖고 있는 성장성과 안정성으로 해서 지금 잘 레이저 응용 기술을 잘 팔고 있는데 지금 경쟁사가 특허가 만료가 됐으니까 그 제품까지 똑같이 만들어서 판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의 다변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작년에요. 사상 최대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면서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주식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주가가 반영이 안 됐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식 가격이 너무 싸다는 거죠. 해당 회사의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주식이 너무 저평가의 상태다. 이럴 때 우리는 당연히 분할로 해서 매수만 들어간다고 한다면 해당 기업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주식 가격도 탄력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중요한 건 매수 타점. 자, 매수 타점 제가 노란톡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트랙 종목은 또 레이저 응용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레이저 장비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제조하는 데 쓰이는 만큼 핵심적인 제조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올해부터는 그쪽에 투자가 또 확대가 됐고 또 최근에는 자동차와 휴대전화 같은 여러 산업으로도 활용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증가했던 얘기고 이 말은 실적 성장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야기죠. 또 그러면 주가 상승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부진했던 PCB 제품의 성장까지 129%라는 이 수치로도 증명을 해줬고 그러면서 투자 포인트 더더욱 확실하게 다져졌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주가가 꿈틀거리지 않고 있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매수 3타점으로 안정적인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숫자로 7 4개 입력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신뢰 바탕이죠. 재무제표 한번 볼까요? 그렇죠. 아무리 모멘텀이 많은들 좋은들 뭐 하겠어요. 회사는 계속 적자를 하고 있다면 네. 그런 기업에 투자하면 되지 안 않겠죠. 되죠. 안 네. 되죠. 자, 재무 구조를 보게 되면요. 2019년부터 20년, 21년 어떤가요? 한 번도 우하향하지 않고 우상향으로 가고 있고요. 오. 1분기 때 보면 전년 동기에서 26.4%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예요. 2019년부터 한 번도 우하향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1분기도 전년 대비해서 56.8% 증가를 했습니다. 당기 순이익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도 우하향하지 않고 우상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 마찬가지 1분기 전년 대비해서 21%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손익 계산서를 봤을 때는 아주 우상향하고 실적은 너무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해당 회사 어떤가요? 부채가요. 972억밖에 되지 않아요. 오. 근데 자본, 진짜 내가 갖고 있는 자본은 4,900억이에요. 뭐 폭발적으로 많죠. 네. 그러니까 재무가 매우 건전하다는 거죠. 돈도 잘 벌면서 재무도 건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또 보게 되면 이 재무 비율을 볼까요? 이 재무 비율을 되면 지금 빨간 칸 위에 보면 유동 비율의 400%예요. 보통 200%만 돼도 해당 회사 현금 유동성이 안전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얘는 400%가 넘습니다. 밑에는 246%, 100%만 돼도 당좌 비율이 높다고 하는데 246%입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현금 많이 갖고 있고 네. 부채 비율이 19.7%밖에 되지 않아요. 오. 그런데 유보율이 어떤가요? 7,900%예요. 아. 뭐 이제 좀 과장돼서 말한다면 지금 당장 무상증자를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이 유보율에서 회사 고가는 돈을 빼다가 이익이익을 자본이익으로 바꾸는 거겠죠. 네. 여기서 바로 무상증자를 실시해도 전혀 이상하지 오. 않는 기업이다. 그만큼 재무가 너무 건전하다. 무상증자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 예를 들어 네, 오해 없으시기 그 바라고요. 정도로 탄탄하다. 그리고 지금 자기자본비율이 83%입니다. 50% 이상이면 우량 기업 건전하다고 보는데 해당 회사는 이 자기자본 비율에서 높은 비율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성장성 비율에서도 해당 회사는 실적이 너무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성장성 비율에서도 저평가 상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 장인데요. 매출액 보세요. 2022년도 어떤가요? 21년도에서 16.4%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요. 23년도에도 한 번 더 16.4% 증가인데 한 번 더 5,400억 이렇게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걸로 보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PER 보게 되면요. 20년도 67.5, 21년도 20.9, 22년도 15.9, 2023년도 13.2. 이게 뭐 무슨 말을 뜻하냐면 해당 회사가 돈을 너무 잘 벌고 있는데 주식 가격은 자꾸 낮게 형성되어 네.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옆에다 제가 써놨죠. 현재 밸류는 역사적 역사적으로. 하단이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저평가라는 것이겠죠. 어. 밑에 ROE를 봐도 15.1, 20%막 이래요. 그러니까 1년 동안 해당 회사는 내 돈 가지고서 15%에서 20%의 수익을 내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정적인 기업은 대한민국에서 찾기 힘들겠죠. 플러스에서 모멘텀까지 갖고 있고 해당 회사가 갖고 있는 이런 모멘텀과 재무 구조는 너무 좋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수 타점이죠. 매수 타점 제가 노란톡에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재무제표를 아주 꼼꼼하게 봐주셨는데 하나 좀 궁금증이 생기는 게 네네. 아무래도 좀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다 보니까 이런 원자재값 상승에 좀 영향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원자재값 상승 당연히 영향이 있겠지만 제가 아까 뭐라고 말했죠? 국내 95%, 해외 60% 독과점적인 주의를 갖고 있으니까 안 쓸 수가 없군요. 안 쓸 수가 없고 판가는 내가 올리면 되는 거예요. 오. 그럼 니네 쓰기 싫으면 안 써도 돼. 내가 점유율이 지금 95%, 60%인데 쓰기 싫으면 싫지만 난 올릴 거야 가격. 그럼 당연히 쓸 수밖에 없겠죠. 오히려 실적과 영업이익이 더 폭발적으로 개선하는 효과가 일어나는 점유율이 또 그렇죠. 깡패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또 원자재가 상승에 물론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점유율 측면에서 충분히 또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솔루션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매출액부터 뭐 현금 흐름, 재무 비율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셨는데 특히 아까 또 말씀을 해주셨듯이 현재 밸류가 역사적으로 또 하단에 있다. 이 정도로 엄청난 저평가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매수 타이밍이다. 매수 적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런 역사적인 저평가 종목을 또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챙겨 가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자료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남겨주셔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트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차트가 너무 저평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이후에 장기 박스권을 현재 주봉상 형성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추세 이탈은 있어요. 있지만 밸류나 실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자리가 어울리지 않아요.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거죠. 네네. 충분히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당 회사가 갖고 있는 주식 수가요. 1,200만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대주주가 31%, 380만 주, 외국인 지분, 뭐 국민연금도 6% 갖고 있는데 이런 주식을 빼면 600만 주밖에 되지 않아요. 그 말은 즉슨 뭐냐면 그만큼 한 번 상승할 때 변동폭을 크게 해서 상승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 구조가 증명하는 게 바로 해당 회사 밸류 실적이 그걸 증명해 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일봉상 보게 되면 일봉상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점도 낮아지는 건 사실이어서 일봉상 좋은 자리는 아니지만 네. 하락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매수 우지자들이 상승 시그널을 주면서 내려왔다는 게 큰 의의가 있다는 것이겠죠. 자, 신뢰되는 쌍바닥만 만든다면 충분히 전전곡전까지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마지막 장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게 바로 밸류와 실적이라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뭐죠? 실적보다 큰 모멘텀은 그렇죠. 없다. 실적보다 큰 모멘텀은 없습니다. 네. 실적만큼 큰 테마는 없습니다. 바로 이 실적과 테마, 밸류 이 모든 게 합쳐서 오늘 지금 여기부터 우리가 매수를 분할로 해서 들어간다면 당연히 밀릴 수가 있어요. 네. 밀릴 수도 있어서 저희는 3등 분할로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적절한 비중도 중요하겠죠. 적절한 대응 전략도 중요하겠죠. 그 매수 타점과 대응 전략은 제가 노란톡에서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도 정말 또 숨김없이 꼼꼼하게 봐주셨는데 이렇게 보신 것처럼 매수 적기라고 지금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탁월한 매수 타점을 또 여러분 혼자서 캐치하시기에는 쉽지 않은데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매수 3타점으로 시장에 하락해도 심리적 압박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안정적인 타점 챙겨드리니까 전략 함께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가 생성되고요. 자료 코드 7777 입력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또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또 빈수레가 요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테마성에 또 요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을 쫓기보다 이런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히든트랙 종목 같은 재무, 성장, 차트 전부 다 갖춰진 종목들을 담아 가셔야 시장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종목들 저희가 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매수 3타점 함께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종목 요약 정리와 또 마지막 인사도 해주실까요? 네네. 저희가 그냥 스쳐서 이렇게 이 종목 괜찮다 찍어놓고 온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주식은요 확률에 근거해서 확률을 높이는 싸움이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치밀한 전략과 전술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매수를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시장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혼자 하기 힘듭니다. 여러분들의 길라잡이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톡에 들어오신다면 치밀한 전략과 전술로 저희가 뽑은 종목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오늘 지금까지 또 레이저 응용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 또 성장성부터 재무제표 차트까지 모두 분석을 해드렸는데 자,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부터 여러분은 매수 전략만 세우시면 됩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어떤 시장에서라도 안정적인 매수 타점도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단단한 주식 플레이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통해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남겨주셔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또 이렇게 히든 트랙 종목을 소개해 드렸는데 또 여러분들은 단기로 챙겨가실 수 있는 종목까지도 노란톡방에서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플레이리스트 종목도 소개를 해드렸죠. 보시면 노란톡에서 오늘 공략해드린 넥스칩 저희가 오늘 7.7%의 수익 탄력을 챙겨드렸습니다. 이 이후에도 재차 상승도 가능하고 그 타점 함께 잡아가시려면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들어오셔서 함께 챙겨보시고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종료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재룡 전문가님과 함께 했고요.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 시 참고하실 내용입니다.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